방이 많았어. 3층에서 올라온 문은 어느새 잠겨 있었다. 맞다. 아니. 3F. 요거를 써도? 아이템이 안 눌리네. 뭘까? 화장실로 들어가나? 5, 3. 화장실부터 한 번씩 보자. 반시계 방향으로. 낚싯줄도 그렇고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아. 휴지, 티슈 박스엔 특징이 없다. 열려있는 칸을 찾아보았지만 특별한 것은 없다. 낚싯줄. 아이고. 맞다. 이게 이건가? 장치 열쇠. 장치 사이에 있는 열쇠 구멍에 장치 열쇠를 꽂았다. 이제 뭐가 일어나는 거지? 방 안에 짧은 진동이 느껴졌다. 어디야? 복도 쪽이에요. 끝이 깨어진 거울 위에 녹이 잔뜩 묻어있다. 물때와 녹으로 가득한 세면대. 화장실에서 들은 소리는 어디에 난 거지? 저쪽이에요. 복도 끝 3층으로 내려가는 문이 열려 가느다란 빛이 새어 들어오고 있었다. 4층은 이제 충분히 조사해봤어. 아닌데? 무열씨는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마침 내려가는 문도 열렸고 3F 열쇠의 용도 조사와 그러네. 방금 장치 열쇠 썼네. 110V 젠더를 구하기 위해 3층에 가봐야겠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팀 다시 쪼개서 해? 이래서는 마치 놈이 짜놓은 동선대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까?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네. 자네라면 동선을 어기고도 길을 찾을 수 있겠나? 누구도 딱히 대답할 말은 없었다. 여러 말 해봤자 입만 아파. 어서 3층으로 이동하지. 어떤 곳인지 궁금하구만. 저기요. 혜진씨가 앞으로 나섰다. 다들 지친 상태인데 으아 여기서 잠깐만 쉬고 가면 안 돼요? 한두 시간만이라도. 동감이야. 계속되는 신문의 탐색에 더 이상 못 해먹겠다고. 수혁씨는 피로한 기색으로 분위기를 살피는 눈치였다. 어떻게 하죠? 이거 넘기면 선택지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쉬고 간다 하면은 한 명은 죽을 것 같은데. 공범인 무열씨는 한숨을 쉬며 턱을 긁었다. 이봐, 이 중에서 가장 쉬고 싶은 건 환자인 이 몸이라고. 그러나 한번 소란스러워진 분위기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쉬는 거 그냥 선택지 없이 확정인가? 얘들아, 거기서 조용히 눈 감는 수가 있어. 수연아, 넌 어때? 계속 움직일 수 있겠어? 쉬기로 결정된다면 조금 숨을 돌리고 싶긴 해요. 높임말을 하네? 수혁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무열 선배를 바라보았다. 물에 빠지고 격투를 벌이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잠깐만 휴식하죠. 무열 선배는 난감한 빛을 띠었다. 난 바로 조사해봐야 한다는 생각일세.
정 그렇다면 휴식조와 정찰조를 나누도록 하지. 받아들였어? 아, 많이 피곤하긴 하지. 사람들은 무열 선배의 팀 분할 제안을 받아들였다. 통합 루트지만 류태환이다. 휴식조는 한 방에 모이도록 할까요? 아니요. 따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어차피 방은 남고 카드키로 잠글 수 있잖아요? 무열 선배가 질렸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그럼 각 방에 카드키를 나눠줄 테니 문을 잠그고 쉬도록 하게. 단 3층에 내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올 때까지만이야. 대수씨도 양팔을 들고 앞으로 나섰다. 나도 쉬겠소. 내내 도끼질하느라 지쳤다고. 저도 빠지겠습니다. 아, 힘캐 다 빠지네. 수연씨도 살짝 앞으로 나왔다. 저도... 뭐야? 조수 사직인가? 죄송해요. 웃고 있잖아. 이 녀석 미인계를 알아. 그녀는 민망한 듯 작게 웃었다. 결국 대부분이 휴식조로 빠져나가고 무열 선배와 나, 재하 씨만 정찰조로 남았다. 재하 씨는 돈줄 때문일까, 궁금증 때문일까, 아니면 공범이라서일까? 이거야. 남는 사람들은 경찰들의 기자 하나인가? 사회고발 프로 같군. 그러네. 그것이 알고 싶다 팀 같네. 저희 셋이면 전문성과 전투 능력이 있으니 정찰에는 최적의 조건일 겁니다. 전투 능력이 누구한테 있어요? 그렇게라도 생각하지 않으면 우울해서 어쩌겠나? 그럼 쉬는 사람들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등 뒤에서 수혁 씨가 말했다. 쉰다고 생각하니 더 피곤해지네. 난 여기로. 대수 씨는 어깨를 두드리며 우삼 객실로 사라졌다. 그와 이야기를 나누던 수연 씨도 발걸음을 옮겼다. 그럼 전 이쪽에서 쉴게요. 같이 있어줄까? 미안해요. 피곤하다 보니. 1년쯤 사귀면 이건 근데 내 기준이라 거리감이 근데 제법 된 거 치고는 좀 길다. 괜찮아. 난 옆방에 있을게. 수연 씨는 우2, 수혁 씨는 우1 객실로 들어갔다. 커플은 이렇게 사라지고 남은 솔로는 어디서 쉬나? 혜진 씨는 대답하지 않은 채 좌3 객실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다. 댁은 긴장감이라는 감각이 없는 건가? 아니면 클로로 머시기에 뇌까지 녹은 건가? 김재하 기자님께도 객실에서 휴식이나 취하시는 게 좋겠구만. 됐어. 가기나 하자고. 실랑이를 벌이며 계단 앞까지 왔다. 잠깐만요. 조용히 외치는 소리가 들리더니 수연 씨가 달려왔다. 수연 씨? 무슨 일이죠? 생각해보니 저희 일행이 아무도 안 가는 것 같아서요. 아, 처음 팀. 이런 걸 신경 쓰고 있어? 아니면 의심해서일 수도 있긴 하겠다. 저도 따라갈게요. 조수 복귀인가? 쉰다고 하길래 그만두는 줄 알았네. 죄송해요. 뭐, 잘 되었지. 저쪽 팀의 진행 경로나 정보 역시 필요하니까. 네. 생각해보면 이쪽이 더 안전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맞아. 그 객실이 얼마나 위험한데. 너 일행이, 의자에 앉아있다가도, 남자친구 곁보다도 안전하단 말이야? 든든해 보이는 타입은 아니잖아. 젊은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번지르르한. 뭐, 그런 건 각자의 느낌 차이겠죠. 그럼 함께 가요. 무열 선배의 말을 적당히 끊고 대열을 재정비했다. 그럼 모험의 세계로 떠나보세. 열린 문을 통해 3층으로 내려갔다. 이거 잠기면 어떡해? 비 오는 줄 알았네. 벽에 작은 버튼이 있다. 이런 건 본 적 없었는데? 벽에 발라진 종이 아래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서로 모르는 게 많지? 아, 액자. 아니. 작은 열쇠 구멍이 난 철문이 굳게 닫혀 있다. 이런 건 처음부터 잠겨 있었나? 아니면 한번 열어봤던 문인가? 저희는 열어보지 못했습니다.
저희 쪽도 마찬가지예요. 별다른 반응은 없다. 문 남은 게 몇 개 없지 않나? 철제 계단 옆에 작은 배전반이 있다. 설명 없어졌고 문 위에 센서에 불이 들어와 있다. 세 자리의 숫자를 입력하는 디지털 도어락이다. 무엇을 눌러도 반응이 없다. 이건 원래 이랬나? 아니요, 저희는 이걸로 문을 열었던걸요? 저희가 왔을 땐 이미 동작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둘이 다른 거 얘기하는 것도 재밌긴 하겠다. 3. 혹시나 하며 아무거나 꺼내보았지만 평범한 와인병일 뿐이었다. 이걸 일일이 꺼내봐야 의미가 없겠어. 그렇다 하시네요. 이게 그 희경씨로군. 무열 선배는 두 손을 모아 합장하는 신용을 했다. 이 사람이 태연씨 쪽의 희생자. 이러니 저러니 해도 예쁜 여자였는데 아쉽게 됐어. 류태연 순경? 희생자에 대해 아는 대로 말해보게. 예, 피해자 우희경은 수년 전 은퇴한 여배우로. 이야기를 듣고 난 무열 선배는 입맛을 다셨다. 조연급 여배우였다. 수년 전 은퇴했고 이유는 건강 관련이라는 추측이 있었다. 우리 쪽에 정보가 흘렸던 적이 있어. 아마 추측이 아니라 사실일 거야. 치료가 가정에 좋지 않은 이야기도 있어서 내가 참견을 좀. 치료. 갑자기 재하씨가 말을 멈추었다. 뭔가? 잘 말하다 말고.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돈 받은 기사구나. 무열 선배는 재하씨를 불만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다 말을 이었다. 층을 거듭할수록 점점 더 피곤하고 초조해하다 마지막에는 만류를 뿌리치고 와인을 마셔 독살되고 말았다. 이 정도로 요약되는군. 고개를 끄덕였다. 잠깐 실례하지. 무열 선배는 희경씨의 시신을 일으켜 세운 뒤 상의를 살짝 들어올려 배 부분을 살폈다. 왼쪽 옆구리에서 오른쪽 옆구리의 절반께까지 긴 수술 자국이 있었다. 가로로. 근데 개복 수술은 보통 세로로 아닌가? 다시 시신을 수습했다. 조사는 끝났어. 다른 볼만한 게 있는지 알아보세. 피해자 했고 3층 열쇠와 110V 전압이 달라. 오케이. 열쇠 찾아야 되고 언제 봐도 바닥 상태 한번 엉망이네. 재하씨는 끝부분이 깨어진 도자기 컵을 발로 툭 찼다. 이 안에 액체는 물이 아니군. 와인을 채워놓은 건가? 식초 아니었어요? 방의 구석에 대형 냉장고가 놓여있다. 웩! 열어보자. 썩은 음식물의 지독한 냄새가 새어나왔다. 이게 원래 수연이 루트 때의 대사인가?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무열 선배는 온 힘을 다해 문을 닫았다. 방금 건 안 본 걸로 하지. 냄새는 어쩔 거야. 빈 와인병들이 바닥에 굴러다니고 있다. 무열 선배가 식탁 위에 와인병을 살폈다. 어디서 시큼한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와인은 아니군. 희생자의 시신 쪽이야. 아몬드 향이군. 왜? 와인 한 잔 마셔볼 텐가? 왜 이래? 저리 치워. 그치. 피해자 앞에 두고 할 농담은 아니었지. 수연 씨는 말없이 희경 씨의 시체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괜찮으세요? 힘드시면 잠깐 앉아 계셔도 됩니다. 괜찮아요. 좀 놀래서. 저희는 무사히 마셨던 와인인데. 수연 씨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고개를 돌렸다. 사인은 두말 할 것도 없이 독살이야. 김재하 선생님의 관심을 끈 아몬드 냄새는 청산가리 향으로 알려져 있네. 류태연 순경? 방치된 와인 따위에 사람들이 손대도록 내버려두다니 어떻게 된 건가? 면목 없습니다. 희생자를 제외하고 와인에 손댄 사람은?
희경씨 빼고는 아무도 손대지 않았어. 수연양, 자네 팀에서 어떤 순서대로 와인을 마셨는지 기억나는 대로 말해보게. 아, 잠시만요. 수연씨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기억을 더듬었다. 처음에 혜진씨가 와인을 마셔도 되냐고 물었어요. 우리가 동의하고 수혁씨가 잔을 꺼내었죠. 와인병은 코르크 마개가 아닌 키퍼로 잠겨있었기 때문에 오프너 없이도 딸 수 있었어요. 연 다음에 혜진씨가 직접 따라 한 잔을 마셨고 저도 그 후에 제가 따라서 한 잔 마셨어요. 그 다음에 수혁씨가 3잔을 직접 따라 마셨고 뚜껑을 닫았다가 혜진씨가 더 달라고 해서 병을 넘겨줬어요. 그 다음엔 다시 뚜껑을 닫아 제자리에 놓았어요. 처음 마신 사람은 장혜진씨, 마지막으로 마신 사람도 장혜진씨로군? 뚜껑은? 열고 있는 동안 키퍼 뚜껑은 어쨌나? 제가 들고 있었어요. 그 다음으로는 아무도 와인에 손대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으로 수혁씨가 너무 많이 마시지 말라고 해서 제가 양을 확인해줬어요. 어떻게? 들여다보기라도 했나? 아니요. 흔들어서 소리를 냈죠. 생각보다 교양 없게 확인해줬구만. 그녀는 민망한 듯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뚜껑 안에 묻어있었네. 알았네. 그러면은 수연이가 안 흔들었으면은 쟤도 안 죽었을 수도 있나? 그럼 우희경이 마신 당신은 어땠나? 류태현 순경이 먼저 문을 열고 나간 뒤에 우리도 뒤따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희경씨가 달려들어 와인을 마셔버리지 뭔가. 정말 우리도 깜짝 놀랐다고. 그때 했던 말이 뭐더라.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서 애매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마셔야만 한다고 했던 것 같군. 마셔야만 한다? 무열 선배는 뭔가 생각하는 표정으로 와인병을 바라보았지만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마셔야만 한다고? 마신 순서는 장량강장. 마셔야만 한다. 그 키워드 어딨어? 없네? 유언으로 남았구나. 어머. 와인을 마시기 전 그녀가 마지막으로 한 말은 마셔야만 한다 였다. 무슨 의미였을까? 건강상의 문제로 은퇴한 뒤 치료와 관련해 좋지 않은 소문이 돌았다고 한다. 말을 꺼낸 지아씨는 흠칫하더니 곧 입을 다물어 버렸다. 이거 뉴 뜨면 앞에 표시돼 있으면 좋겠어. 하나도 모르겠잖아. 이거 준용이. 내 친구의 에어컨 수리기사. 녹이 새로 바닥에 붙어버린 가스통이다. 철제 선반에 잡다한 식기물. 이거는 없던 거다. 썩은 음식물이든 냄비다. 열 필요 없어. 저 안에는 절대로 중요한 게 없을 거라고. 무열 선배가 코를 막은 채 대답했다. 참혹하게 뒤틀린 희경씨의 시신을 보자 사망 당시의 고통이 느껴지는 듯했다. 빈 와인잔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걸려있다. 오희경이 와인을 마실 때 잔은 무엇을 썼나? 잔은 쓰지 않았어. 병째로 들고 마셨네. 무열 선배는 고개를 끄덕이고 수연씨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수연양, 그 팀이 와인을 마실 때 잔은 하나만 썼나? 네. 하나만 사용하고 테이블 위에 놓아둔 채로 이동했어요. 잔을 꺼낸 사람은 누구였지? 그건 수연씨가 말을 흐렸다. 강수혁, 맞나? 네. 알고 있나? 오케이, 그러면 하필 중앙이나 길고 짧은 게 없네. 목재의자는 다 쓸모없겠지? 철판으로 막혀있다. 바베큐 그릴엔 특별한 것이 없다. 빈틈없이 막혀있다. 테이블 근처를 뒤지는 건 아무래도 헛수고 같군. 싫어, 난 볼 거야. 습기에 썩어가는 목재의자.
딱 봐도 별다른 건 없어 보이는 건. 슬쩍 둘러보던 재하씨가 한숨을 쉬었다. 싫어. 볼 거야. 수연씨가 테이블 근처를 찾아보았다. 쓸만한 건 없어요. 알았어. 사실 다 봤어. 찬장 안쪽을 샅샅이 살폈지만 수확은 없었다. 내용물이 없는 종이 박스다. 쓰레기로 가득 찬 철제 공구통이다. 공구통엔 공구가 있어야지. 이게 무슨 난리굿이야. 맞아. 공구통은 째깍째깍 채워두라고. 방 끝에 바닥이 없는 장소가 있다. 타고 온 엘리베이터가 여기에서 떨어졌어요. 준용씨의 시신과 함께. 무열 선배가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물소리가 들리는군. 2층에서 물장난 좀 쳤거든. 고생들 했군. 헌데 이 공간은 상당히 좁은걸. 무열 선배는 턱에 손을 대고 가만히 물소리를 들었다. 엘리베이터와 함께 말벗에 다이빙을 했다는 서준용이라는 친구 말이야. 네. 수연씨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아까 위층에서 이야기도 들었고 수연 양의 패드에 있는 정보도 봤었지만 더 자세하게 묻고 싶은 게 있어서 말이네. 몇 가지 물어봐도 되겠나? 네, 말씀하세요. 괜찮겠어요? 수연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류태현이구나. 류태현 루트라. 협조 고맙네. 서준용이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양쪽에서 부축해 들어갔다고 들었네. 맞나? 네, 맞아요. 그때 부축한 사람은 누구였나? 저와 수혁씨였어요. 수연씨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그럼 장혜진은 뭘 했지? 특별한 일을 하진 않았고 그냥 뒤를 따라 들어왔어요. 뒤쪽에서 경추를 찔러 관통사. 그렇군. 무열 선배는 고개를 끄덕였다. 또 하나. 엘리베이터 안에 의자가 있었다고 했지. 이게 사실 흔한 일은 아니네. 의자는 그냥 세워져 있었나? 아니면 바닥에 고정되어 있었나? 고정되어 있었어요. 그렇군. 다음으로. 엘리베이터 안쪽에 작은 구멍이 있었다고 들었네. 누가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해줬어? 여기 팀에서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해줄 사람이 없잖아. 거기 흘러나왔다는 끈은 혹시 밧줄이었나? 수연씨는 잠시 고개를 갸웃거리며 생각에 잠기더니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다. 그런 종류는 아니었어요. 탄성이 있는 느낌이었죠. 그렇군. 질문은 이상이네. 무열 선배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겼다. 원래 저렇게 혼자 말하고 혼자 납득하고 하나? 네. 항상 저런 식이시죠. 재하씨는 이래서야 기과 도는 의미가 없잖아 하고 한숨을 쉬었다. 아무래도 오래된 LPG 가스통이다. 아무래도 그런 편이죠. 벽에서 빠져나온 파이프 끝이 심하게 녹슬어 있다. 물이 나오는 구멍이었나봐요. 그러네. 겹유리 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다. 재하씨는 잠시 밖을 바라보았다. 왜일까? 열쇠 구멍이 있는 작은 철제 박스다. 잠겨있군. 전에 여길 열어본 적 있나? 저희는 못 열어봤어요. 수연씨는 고개를 저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열어본 적이 없다. 지금 열어라. 알지. 열쇠를 철제 박스의 구멍에 꽂았다. 어때? 들어가나? 네. 여기 열쇠가 맞나 봅니다. 박스 안에서 4층 태그가 붙은 열쇠가 나왔다. 또 태그 달린 열쇠가. 완전 똥개 훈련이군. 훈련이긴 해도 하나 건진 건 다행이지. 다음은 젠더를 구하러 가보세. 얘기할 건 다 하고 가야지. 철제 캐비넷 안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잔해가 흩어져 있다. 열쇠를 꺼냈던 흔적입니다. 정체모를 고체 안에 굳혀져 있었습니다. 네가 어떻게 알아? 이거는 수혁이 루트라서 모를 텐데 태연이는? 병꽂이 틀이 먼지구덩이 안에 널브러져 있다. 저런 건 굳이 손대지 말라고 먼지 날리게. 재하씨가 투덜댔다. 캐비넷 위쪽에 오래된 환기팬이 먼지를 잔뜩 머금고 있다. 기호가 그려진 낡은 종이가 붙어있다.
식당 마크로군. 모두가 식당이라 하니 식당인가 보네요. 문 위에 에어컨에서 미지근한 바람이 나오고 있다. 에어컨을 틀자 열쇠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왔을 때 돌아가고 있었군요. 이렇게 다 받고 다 받겠지? 다 받다. 저장 한번 하고 넘겨야지. 젠더부터 찾고 싶으시겠지? 바닥을 뜯어낸 공간 안에 전원 플러그가 연결되어 있다. 이게 저희가 연결했던 110V 젠더입니다. 전기 코드를 뽑아 젠더의 액자와 연결했다. 그대로 콘센트에 연결해보았으나 전원은 들어오지 않았다. 설마 고장난 건 아니겠지. 수연씨가 액자에서 젠더를 분리했다. 4층 우 1 객실에서 본 콘센트에 연결해보죠. 그럼 다시 이럴 줄 알았어. 이게 무슨 소리지? 방을 울리는 총이야! 방을 울리는 발포음에 모두 바닥으로 엎드렸다. 낯익은 총소리로군. 당장 4층으로 돌아가야겠어. 즉시 4층으로 달려갔다. 황급히 계단을 뛰어올라 4층 중앙복도로 나왔다. 복도에 엉거주춤하게 서있는 수혁씨를 만났다. 수혁씨! 총소리는 어딥니까? 그러나 수혁씨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을 뿐이었다. 총소리? 전 듣지 못했는데요? 순간적으로 맥이 풀렸다. 그럴 리가. 여기도 방끼리 소리 안 들리는 방이야? 방금 아래층에서 큰 소리를 듣고 왔는데? 재하씨가 뒤따라 달려왔다. 어디였나? 수혁씨는 총소리를 못 들었다는데요? 좌 3 객실의 문이 열리며 혜진씨가 나왔다. 무슨 소란이죠? 뒤에서 무열 선배와 수연씨도 올라왔다. 재빨리 모두의 얼굴을 확인한 무열 선배가 소리쳤다. 허대수! 허대수는 어딨나? 그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근데 소리를 못 들었는데 수혁이는 왜 나왔어? 대수씨의 방은 어딥니까? 대수씨의 방 앞으로 달려가 문을 두드렸다. 대수씨! 문 열어요! 아무 반응도 없다. 어떻게 대수를 딱 집었어? 설마. 달려온 수연씨가 고개를 저었다. 탐색조의 방을 모두 찾아봤지만 없어요. 분명 자신의 방 안에 있을 거예요. 답 없군. 문 부숴. 모든 남자들이 힘을 합쳐 문에 달려들었다. 아직입니다. 한 번 더. 수차례의 시도 끝에 잠긴 문이 떨어져 나갔다. 저런. 길게 누운 대수씨의 미간에서 검붉은 액체가 흘러나오고 있다. 정면을 향해 부릅뜬 눈은 마치 누군가를 원망하는 듯했다. 총자국. 2개조로 나뉘어 2층 침대를 조사했다. 이래서 2층 침대를 조사했구나. 나눠서. 소득은 없었다. 벽난로 주변에서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소파에는 먼지가 쌓여있다. 대수씨의 시체에는 아직도 온기가 남아있었다. 총소리를 듣고 4층까지 올라오는데 걸린 시간은 3분 정도입니다. 강수혁씨, 불빛도 없는 복도에서 뭘 하고 있었던 거야? 거기에 총소리를 듣지 못했다니. 아래층에서도 들릴 정도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겁니까? 정말 총소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들었다면 당연히 들었다고 말했을 겁니다. 끝까지 되지도 않는 소리를. 진정들 해. 무열씨가 팔을 뻗어 모두를
막 나온 참이었습니다. 그래? 뭘 하려고 나왔지? 그건 방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중이었습니다. 돌아가? 점점 흥미로워지는군. 어디서 돌아가려고 하는 중이었나? 수혁 씨는 수연 씨를 바라보며 입을 우물거렸다. 말 안 는다면 내가 맞춰볼까? 자네는 아마 제 방에서 돌아가는 중이었어요. 내 순서를 채워가는구만. 탄식하는 무열 선배와 별도로 모두 깜짝 놀라 둘을 바라보았다. 그게 무슨 소리야? 둘이 함께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내려간 동안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연 씨도 놀란 표정으로 수혁 씨를 바라보았다. 그는 수연 씨의 눈을 피하며 말을 이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밝히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전 이 죽음과 무관하고 총소리도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앞에 거는 모두가 그렇게 말할 건데 총소리 못 듣는 건 신기하다. 납득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는 의혹만 부추길 뿐이다. 그럼 우리를 체포할 건가요? 이야기를 자세히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오지 말라는 말을 어기고 의심살 만한 일을 한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과는 무관합니다. 계속 의심되면 우릴 몸수색하고 방도 뒤져보세요. 아무것도 찾지 못하겠지만 나올 수도 있지. 범인일 수도. 됐어. 뻔뻔한 군상들 같으니. 너무 의심스러운 점이 많아서 의심하고 싶지 않을 정도야. 얘는 참... 수연 씨는 기운이 빠진 듯 저쪽의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래, 사람 죽은 데다가 남자친구는 사정을 확실히 말할 순 없지만 믿어달라는 말이지?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결박하거나 추궁하진 않겠어. 하지만 숨기는 게 많으면 파국을 불러올 뿐이네. 그 점은 분명히 기억해두게.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지. 방에서 나왔을 때 복도에서 수상한 것을 본 적은 없나? 사람이나 물건 어느 것이라도 좋아. 없습니다. 그래, 거기까지. 이제부터는 사체를 조사해보도록 하지. 무열 선배는 대수 씨의 시신을 훑어보았다. 사인은 두부 총상, 완벽한 조준이라고 하기는 힘들지만 치명적인 위치에 맞았네. 네, 손 쓸 틈도 없이 즉사한 듯합니다. 나는 손을 뻗어 대수 씨의 눈을 감겨주었다. 헌데 아무리 봐도 희생자의 표정이 인상 깊군. 표정? 눈을 감긴 사체 얼굴을 보게 경악한 표정이라기보다는 평소 얼굴에 가깝지 않나? 무열 선배의 말을 듣고 보니 그의 표정은 무심해 보일 정도로 평온해 보였다. 누가 눈앞에 총을 겨누고 있다고 생각해보게 이런 멀쩡한 얼굴로 맞아줄 수 있는 사람은 드물걸? 아무리 만사 귀찮은 허대수라고 해도 말이지. 자살이란 말인가요? 무열 선배는 뒤통수를 긁었다. 다 떠먹여줘도 상을 없는군. 부지불식간, 즉 생각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할 정도로 순식간에 일어난 사건이다. 이 말이 하고 싶었다네. 그치? 얜 패도 없으니까. 거기까지 말한 무열 선배는 입을 다물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상대는 투시경과 비슷한 무언가는 있나 보네? 소름 끼칠 정도로 평온한 얼굴. 엘리베이터는 상당히 좁고 강수혁과 양수연이 부축. 장혜진은 별다른 일을 하지 않았음. 중앙의자는 단단히 고정된 상태. 안쪽 구멍에 있던 끈은 탄성 재질. 허대수가 사망했다. 정찰조가 3층으로 내려가 있는 동안 머리에 총상을 입은 채 발견되었다. 짧은 시간 사이에 잠긴 문 안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잠긴 문 안에서? 뭐 문이야 다시 잠그면 그만이니까. 허대수의 시신을 조사한 결과 머리에 총상으로 즉사, 평온한 표정으로 놀란 기색이 없음. 하무열은 이것이 부지불식간에 당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복도에 있던 강수혁은 허대수를 죽인 총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한다. 3층에서도 들린 총성을 듣지 못했다는 그의 말에 의혹이 터져나왔다. 또한 정찰조가 내려간 동안 정혜진의 방에 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4층 열쇠. 아, 합쳐야지. 우삼방으로 갑시다. 방문을 나설 때 무열 선배가 다가와 조용히 물었다. 류태현 순경, 자네 생각은 어떤가? 예? 지금까지 얻은 정보로 나름대로의 결론이 나왔을 거 아닌가? 이번에도 범인은 내부인 중에 있다고 보나? 무열 선배는 대답을 기다리는 눈치였다. 하! 사실은 내가 범인 또 있네. 나 이거 저장했냐? 직전에? 아, 저장하고 했길 바람. 저장을 안 했더라고요. 아, 범인이 외부인으로 보고 싶긴 한데 타임라인이 너무 좁긴 한 부분이 몇 개 있지. 공범 정도는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범인이 내부인 중에 있다. 아, 있을까? 근데 수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긴 한데. 아, 외부인? 불행히도 범인은 우리 일행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잠겨있던 방 안에서 사건이 벌어졌다. 대수 씨가 안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고서는 그의 안면에 총격을 가할 방법이 없다. 마스터키가 있잖아, 그건. 거기에 사망한 대수 씨의 긴장감 없는 표정 역시 면식 있는 자, 즉 내부인의 소행이라면 가능할 것이다. 어두워서 안 보일 수도 있긴 해. 근데 얘가 굳이 나올 이유가 없기도 해. 서 있었으니까. 혜진 씨와 수혁 씨의 서로만 입증할 수 있는 증언도 의심스러운 요소다. 무열 선배는 고개를 끄덕였다. 거기까지만 이야기하면 됐네. 무열 선배는 발걸음을 돌려 대수 씨에게로 다가갔다. 어디 보자. 구경꾼이 없는 지금이 찬스로군. 대수 씨의 상의를 슬쩍 올려 옆구리 쪽을 드러냈다. 꿰맨 자국이. 흥미로운 흔적이야. 무열 선배는 다시 문 쪽으로 나가다 멈추어 섰다. 중요한 것은 두 가지가 있네. 하나는 앞으로 몸조심할 일이 더 많이 일어날 것 같다는 거야. 다른 하나는 너무 앞서가다간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걸세. 더 이상의 이야기를 나눌 수 없는 것은 그 때문이야. 입이 가벼워서요? 자네도 조심하게. 무열 선배는 턱수염을 긁적이며 방으로 밖으로 나갔다. 어이, 수연양. 이제 3층에서 가져온 물건들이 쓸만한지 알아보자고. 넘어갔다. 꿰맨 자국. 둘 다 똑같은 자국이라. 에? 기와되어주라. 태연이가 시무룩했던 카드키 디지털 액자. 여기서 무슨 방이에요? 아, 이것도 무슨 방이에요? 방을 안 알려주니까 알려줘도 의미가 없어요. 다 뒤져봐야 되네. 기억 안 나. 아니. 벽벌과 먼지뿐이었다. 아, 여깄다.
드디어. 아니에요? 이 구멍 신경 쓰이지 않아요? 이거 딱 맞지 않아요? 에잉. 그냥 무열 씨가 태연이 띄워준 걸 뿐이었던 거야? 액자 벽장에서 얻은 줄 알고 콘센트도 거기 있다고 생각했는데 콘센트 뺀 거는 별개고 플러그는 여기 있었구나. 디지털 액자의 플러그에 젠더를 연결했다. 뭐가 나올지 기대되는군. 무열 씨는 손바닥을 비비며 침대에 앉았다. 전원을 켜자 서서히 이미지가 떠올랐다. 좌일 양탄자의 아래. 드디어 양탄자를 들여보는구나. 그러니까 그것도 확인해야지. 양탄자 아래? 좌일 객실이라면 무열 씨가 갇혀 있었던 곳 아닌가요? 가짜가 저 가짜인가? 디귿받침 아닌가? 어느새 자리에서 일어난 무열 씨가 당혹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들춰보긴 했나 보네. 어서 가보죠. 아, 조명이 좀만 밝았으면 좋겠어. 맵이 너무 시야가 좁아. 불편해. 시야 보려다가 터치되는 거 번거롭스. 어디 양탄자 아래에 뭐가 있나 확인해보자고. 사람들이 달려들어 양탄자를 힘껏 걷어냈다. 양탄자 아래의 바닥에 4F라고 쓰인 문이 있었다. 참겼구만. 안쪽에 열쇠 구멍이 있어요. 태그가 붙은 열쇠를 문에 꽂아 돌렸다. 문을 열자 상자와 작은 톱니바퀴가 나왔다. 상자는 뭘까? 아니. 붉은 구슬 조각. 여깄네. 상자에서 얻은 붉은 구슬 조각을 2개의 구멍에 맞춰 올려놓았다. 양다리가 구멍 안에 정확하게 맞는데요? 구슬 조각의 2다리가 구멍 안에 빨려 들어가듯 눌렸다. 작은 진동이 일어났다. 이 진동은 방 안 같군. 잘 둘러보게. 오마이갓. 깜짝이야. 빈 액자 틀을 떼어내서 살펴보았지만 특이한 구석은 없었다. 양초. 상자를 꺼낸 자리가 텅 비어있다. 그럼 뭐가 있어? 응? 벽난로 안쪽을 조사해보았다. 특별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럼 뭐야? 뭐예요? 이걸 좀 보세요. 이 방을 처음 수색했을 때는 없던 것이 붙박이형 철제금고 같은데 잠겨있진 않습니다. 지긋지긋한 톱니바퀴구만. 장치의 가운데에 톱니바퀴가 없어 헛도는 상태였다. 작동 중인 상태의 장치에 톱니바퀴를 끼워 넣는 일은 쉽지 않았다. 잘 할 만한 사람에게 줘보자. 쉽지 않았다. 이거 준용이가 짱인데. 한 명씩 시켜보자. 이런 건 타이밍을 잘 맞춰서 끼우는 게 중요해. 잠시 멈추어 틈을 보던 재아씨가 장치 사이에 톱니바퀴를 밀어넣었다. 제대로 맞아 들어갔어요. 갑자기 방 바깥쪽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 문 열렸다. 어디서 들린 소리였을까요? 복도 끝을 보세요. 문이 열렸잖아. 2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야? 아무러던 분위기가 조금은 밝아진 느낌이 들었다.
모두 문을 향해 달려갔다. 두 갈래로군. 열린 문 안에는 계단이 양쪽으로 뻗어 있었다.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요? 김재하 언론인님은 어느 쪽으로 가고 싶은가? 이상하게 부르지 말라고 진짜. 재하씨는 눈을 감고 한참을 고민했다. 난 왼쪽이 마음에 드는군. 재하씨의 말을 들은 무열씨가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럼 오른쪽으로 가봅시다. 진짜 열받게 하는데 재능 있다. 어? 진짜 오른쪽으로 간 거야? 이 미친 아저씨. 얼마 동안 걷자 불이 켜진 방이 나타났다. 눈부셔. 비밀의 캐비닛 룸이군? 단발머리 여고생께서는 혹시 남의 사물함 열어보는 취미 있나? 그런 취미 없는데요? 어쨌거나 밝으니 좋구만. 빛에 익숙하지 않은 눈을 비비고 있는데 수혁씨가 다가왔다. 수연아, 아까의 일은 괜찮아요. 신경 쓰지 않으니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내 안의 감정이 뒤죽박죽 엉키는 듯하다. 수혁씨, 저쪽을 좀 보세요. 예? 어떤 걸... 이 상황에서 그래라 니들끼리. 그는 혜진 씨에게 불려 저쪽으로 가버렸다. 자, 다시 밤 탐색을 시작합니다. 무열 씨가 손뼉을 치며 방 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A 블럭 입구라고? 잠깐만. 이게 맵이지? A 블럭 입구. 5층이야. Have fun. 즐거워봐.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정도인가? 썩어 문드러진 목재 의자가 부러져 있다. 누르면 안 될 것 같은 버튼이다. 이건 뭐라고 써있는 거지? 녹슨 철판에 반쯤 지워진 글씨로 동시 입력식 개방이라고 쓰여있다. A, B방을 나눠서 가야 되네. 그렇겠지. 자물쇠가 걸린 캐비닛이야. 캐비닛은 낡아 보였지만 생각보다 튼튼했다. 빼내지 못하도록 옆에 것과 용접해놓았군. 키를 찾는 수밖에 없겠어. 캐비닛 하나를. 근데 캐비닛 하나도 되게 무거운데. 잠겨있는 캐비닛이다. 낡아 보이지만 튼튼해서 좀처럼 열리지 않았다. 몇 개의 안쪽에서는 용접 자국도 눈에 띄었다. 열린 캐비닛들의 안에는 쓸만한 것이 없었다. 잠겨있는 캐비닛이다. 낡아 보이지만 튼튼해서 좀처럼 열리지 않았다. 열리지 않는 게 되게 많네. 열린 캐비닛 안에는 쓸만한 게 없고 열쇠 구멍 없는 문이 닫혀있다. 잠겨있군요. 남자들이 힘을 모아 몸통 박치기까지 시도했으나 문은 열리지 않았다. 키를 찾는 것 외엔 열 방법은 없다. 내가 눌러볼게. 수혁씨가 버튼을 눌러보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대화해요. 팀 쪼개져서 가요. 단단히 막혔군. 무슨 방법이 있을 겁니다. 나가는 문에는 열쇠 구멍도 없고. 여기 주목해보는 건 어때요? 나는 문 왼쪽에 스위치를 가리켰다. 그건 눌러도 무반응이었잖아요. 그 위에 쓰인 말을 봐. 동시 입력식 개방이라고 되어 있지. 동시 입력? 문 옆에 스위치와 다른 무언가를 동시에 입력해야 한다는 뜻인가? 방 안이 소란스러워졌다. 잠시 생각하던 무열씨가 이쪽을 보며 말했다. 갈림길 반대쪽 문 가야지 뭐. 수연양,
양갈래에서 우린 오른쪽 길로 왔었지. 맵에 열어 왼쪽의 모습을 확인해보게. 패드를 꺼내 맵을 확인해보았다. 오른쪽은 A블럭, 왼쪽은 B블럭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리고 양 블럭의 구조는 동일해 보이는데요? 오른쪽 길과 왼쪽 길의 구조가 같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동시 입력이란 이 스위치와 동일 구조를 가진 B블럭의 스위치를 동시에 눌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닐까? 그럴듯하게 들리는군. 하지만 어떻게 동시 입력을 진행하죠? 팀 분할은 어때요? 무열씨는 바로 고개를 끄덕이더니 사람들을 향해 외쳤다. 팀 분할로 가봅시다. 세 사람씩 두 팀으로 나누고 동시 입력인지 출력인지 해보자고. 팀별로 경찰 한 명을 서비스해드릴 테니 안심하시고. 근데 그러면 혜진씨랑 혜진 맞나? 혜진이랑 수혁이랑 같이 가겠네? 분위기 참. 무열씨가 나눈 팀은 다음과 같았다. 무열이가 나눴어? A블럭 팀, 나, 수혁씨, 무열씨. B블럭 팀, 태연씨, 혜진씨, 재하씨. A블럭엔 그러면 수연이 팀만 있는 거네? 무열씨는 뭐 어차피 혼자였으니까. 전부 전달했어요. 수고했네. B블럭으로 가서 버튼이 보이면 누르고 있게. 우린 그쪽에서도 그리하고 있을 테니. 우리 쪽에서도. 그리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앞으로 쭉 진행해보도록. 무열씨는 태연씨의 어깨를 치며 당부했다. 네, 걱정 마세요. B블럭 팀이 조심스럽게 아래로 내려갔다. 재하씨는 결국 본인이 원했던 방향을 가긴 했네? 수혁씨가 문 옆으로 가 버튼을 눌렀다. 어색한 공기가 흘렀다. 그렇겠지. 간만에 방해자 없이 둘이 만났구만. 이제 가슴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게 어떤가? 뭘 말입니까? 툭 하면 끼어드는 장혜진이 사라졌잖아. 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계속 끼어드는 건 하무일시겠죠. 게다가 당신이 있는데 어떻게 둘만입니까? 나를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놓으면 괜찮다네. 수혁씨는 코웃음을 쳤다. 무열씨, 저도 괜찮아요. 수혁씨가 이야기하지 못하는 건 이유가 있어서일 거예요. 더 이상 이야기가 진행되는 걸 막기 위해 무열씨를 만류했다. 수연아, 그래, 날 믿어줘. 왜 믿어? 그래. 모든 일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해명할게. 얘가 해명할 기회가 있을까? 근데 전작에서는 가장 약간 인격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애가 남긴 했는데 다시 무열씨가 말을 꺼내려고 하는데 나가는 문이 열렸다. 류승경은 항상 애매한 타이밍에 일을 진행시킨단 말이야. 무열씨는 머리를 긁적였다. 내려가는 문 쪽에서도 소리가 난 듯하니 살펴보게. 잠겼어요. 앞으로 갈 수밖에 없겠어. 만나겠지? 긴 복도가 나타났다. 별다른 건 없어 보이는군. 천장 쪽에서 큰 소리가 들리며 방 전체가 진동했다. 무슨 일인가? 천장 쪽에서 수많은 자재들이 쏟아져 내려오고 있었다. 96 샵 0별 13 샵 3 샵 39364. 그래도 숫자 키 위치가 안 바뀌어서 다행이다. 틀리면 어떻게 돼? 09 샵 09 0144. 와, 개 많아.
이게 웬 날벼락이야. 무열 씨는 작은 물건에 어깨 쪽을 맞은 듯했다. 수연아, 괜찮아? 수혁 씨가 감았던 팔을 풀며 소리쳤다. 그래도 막아줬나 보네. 나는 괜찮아요. 수혁 씨는? 다행이군. 어? 말하는 그의 목 뒤에서 한 줄기 피가 흘러내렸다. 수혁 씨, 날 감싸다가. 괜찮아. 크게 당한 건 아니니까. 힘들게 그의 웃는 얼굴을 보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다. 정말 괜찮대도? 음, 고마워요. 아씨, 읽기 싫어. 고맙긴 한데 앞에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때 방 한쪽 구석에 있는 스피커에서 신호음이 들렸다. 야, 누구였더라? 강민인가? 반갑습니다. 하물 형사님. 스피커에서 울리는 목소리를 듣자 나도 모르게 다리가 풀렸다. 휘청이는 나를 수육씨가 부축했다. 허강민, 이 꼴을 만들어 놓고 안녕하냐고? 들어와서 네가 직접 봐 내가 안녕한지를. 클로로포름으로 괴로우실 텐데 흥분하면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병 주고 약 주는군. 생활건강 어드바이스를 위해 연락한 거면 이만 끊지. 여기까지 도달하다니 대단한 화력입니다. 그래서 저도 흥미로운 걸 생각해봤죠. 우선 여러분은 그 방에 갇혔습니다. 뭐? 수혁 씨가 들어왔던 문으로 달려갔다. 사실이야. 류태현 순경의 팀도 맞은편에 방에 가둬놓았죠. 여러분의 방 천장에는 가스실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짧게요? 저는 정확히 20초 후에 가스를 틀 생각입니다. 가스? 하지만 이 예정된 죽음에서 벗어나는 방법도 마련했죠. 제 목소리가 나오는 스피커 장치에는 작은 컨트롤 박스가 있습니다. 거기 있는 버튼을 누른다면 가스의 위험은 사라집니다. 물론 공짜일 리는 없겠죠. 이해가 빠르시군요. 두 팀 중 한 팀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먼저 버튼을 누르는 쪽이죠. 상대방의 방에 가스를 보내고 살아남는 겁니다. 대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온 거네? 예전에 너는 최소한 반의 반 정도는 인간답지 않았나? 나도 그건 모르겠군요. 더 돌아갈 수 없다는 것만 확실할 뿐입니다. 그리고 끝장을 보고 싶어하는 점은 형사님이나 저나 같다고 생각했는데요. 멍청한 놈. 네가 보고 싶은 건 다른 사람의 끝이겠지. 당신이 가고 있는 사건의 끝 역시 누군가의 끝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럼 남은 시간 동안 잘 생각해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저쪽 방에는 태연이 있는데 기자랑 혜진이랑 이건 안 누르는 게 맞다. 스피커는 꺼져버렸다. 수혁 씨는 당황한 얼굴로 스피커와 무열 씨를 번갈아 보았다. 아닌가? 근데 쟤는 인간적인 그런 개념이 없잖아. 두 팀 다 안 누르면 살려주고 이런 거 없을 것 같은데. 가만히 스피커를 노려보던 무열 씨는 말없이 스위치 스피커 장치를 노려보고 있다. 이대로 기다릴 순 없습니다. 저쪽에서 먼저 누르면 영락없이 죽는 것 아닙니까? 수혁 씨는 다급하게 외쳤지만 무열 씨는 요지부동이었다. 저쪽에서는 누르지 않을 걸세. 아니, 그보다 저쪽 사람들이 정말 갇혔는지부터가 의심스럽군. 당신이 앉아서 죽겠다면 내게도 생각이 있습니다. 장치로 달려가려던 수혁 씨에게 무열 씨가 다가갔다. 무열 씨는 손을 들어 수혁 씨의 어깨에 난 상처를 후려쳤다. 맞은 데를 또 때리고 싶은 정도로 미워하진 않았던 것 같아.
그냥 헤어지고 싶은 정도로만 미워해. 수혁 씨는 한쪽 무릎을 꿇으며 신음을 흘렸다. 저자의 미끼를 무는 꼴을 두고 볼 순 없지. 저게 그렇게 누르고 싶다면 날 죽이고 가보게나. 수혁 씨, 괜찮아요? 당신 정말 괜찮은 거야? 거짓이라는 증거도 없어. 아니, 이미 결론은 났네. 20초 지났구나. 어리둥절한 우리 둘 앞에서 무열 씨가 싱긋 웃었다. 20초는 이미 지났네. 무열 씨의 등 뒤에서 잠겼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역시. 근데 강민이가 이렇게 개념 있는 아이였다고? 내가 오해가 있네. 아까 스위치건으로 대든 건 미안했습니다. 수혁 씨는 순순히 고개를 숙였다. 뭐지? 반성은 할 줄 알아? 가오가 있네, 제법. 감점 500점으로 만족드리겠습니다. 알면 되었다네. 앞으로는 삼시세끼 기억날 때마다 언급하겠지만 좀 참아주게나. 팍팍 긁어. 무열씨가 빈정댔다. 아, 빈정된 거야? 장난치고 넘어간 게 아니야? 궁금한 게 있어요. 두 남자가 나를 돌아보았다. 어떻게 저쪽에서 버튼을 누르지 않을 거라고 믿을 수 있었나요? 태연 씨에 대한 신뢰 때문에? 만약 그거라면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가 있죠? 자신의 생명이 걸려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수혁 씨도 고개를 돌려 무열 씨를 바라보았다. 신뢰? 난 거래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네. 거래 자체가 말이 안 되었다고? 무슨 뜻이죠? 생각해보게. 남은 시간이 20초뿐이라고 했잖아. 헌데 그 말을 양 팀에 동시에 전하는 것도 아니었지. 이쪽에만 이야기하고 있었어. 그래서야 어떻게 동시에 누르는 게 가능한가? 게다가 류순경의 저질적인 반사신경으로는 20초 안에 버튼으로 뛰어가지도 못할 거네. 그치. 그러면 태연이의 전투 능력 어쩌고 했던 그거는 진짜 그 친구의 도둑고양이 같은 여자애나 늘다리 기자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지. 그것뿐이네. 실내니 뭐니 할 문제도 아니었지. 말은 저렇게 해도 20초 안에 방 하나 끝 도달하는 건 쉽지 않나? 봐달라는 듯이 늘어져 있는 게 거슬려. 무열씨가 가리킨 파이프에 긴 끈이 늘어져 있었다. 수혁씨가 파이프 아래로 뛰어오르며 끈을 잡아챘다. 이런 게 딸려오는군요. 수혁씨가 작은 가위를 내보였다. 저쪽 방은 작았잖아. 자물쇠로 잠긴 캐비닛을 발견했다. 열쇠 외에 맞다. 열쇠 필요했어. 문 옆에 경광등이 달려있다. 안쪽에 작은 그림자가 보이는데요? 뭔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꺼내야지. 어서 꺼내보게. 말처럼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아슬아슬하게 높은 위치라 빼내기가 어렵다고요. 수혁이가 그래도 말이 좀 길어졌네? 뭐라고 해야 되지? 투덜대기 시작했네. 그전엔 좀 개무시했었는데. 혹시 받칠 만한 게 없을까? 둥근 의자가 바닥에 넘어져 있다. 이 난리통에도 멀쩡한 걸 보니 마음이 든든하구만. 그러게 든든하네. 수혁이 줄 걸 그랬나? 의자를 받치면 경광등을 빼내기 수월해질 거예요. 가라. 수혁 씨가 의자를 밟고 올라가 경광등을 빼냈다. 리튬 이온 전지 배터리네 그냥. G? 위에서 떨어져 내린 자재가 널브러져 있다. 돌아갈 수 있네? 당장 열어봐야지. 왜? 반대쪽 방이라고? 쥐 같은데. 천장에서 굴러떨어진 물건들이 어지러이 놓여있다. 위에서 떨어진 물건이다. 쓸만한 구석은 없다.
두텁고 넓은 끈으로 칭칭 감긴 박스가 놓여있다. 이것도 천장에서 떨어진 것 같아요. 굴러 떨어진 것 치고는 모양이 온전해. 안에 뭔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군. 하지만 매듭 없이 감긴 튼튼한 끈은 풀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다. 자를 것이 있었다면. 수혁 씨는 상자를 붙잡은 채 주위를 둘러보았다. 싹둑. 가위가 작은데 그걸로 되겠나? 해보지 않고는 모르는 거죠. 그는 조그마한 가위를 들고 힘겹게 끈을 잘라냈다. 한참을 애를 쓴 끝에 끈을 모두 잘라냈다. 수고 많았네. 보기보다 근성이 있구만. 무열 씨가 박스 안을 살폈다. C태그 열쇠? C방! 앞에 방에 하나가 C가 있나 보네. 구석에 쌓인 종이 박스들을 조사했다. 특이할 것 없는 빈 박스였다. 경광등을 떼어낸 자리는 텅 비어있다. 작은 열쇠 구멍이 있는 문은 단단히 잠겨있었다. 이게 C일 거고. 수혁 씨가 정면의 문을 당겨보았다. 잠겨있군. 이건 뭐지? 문의 중앙에 USB 단자처럼 생긴 장치가 붙어있었다. 상단에는 주황색 램프가 켜져 있다. 이게 방을 나갈 키워드인가 보군? 열쇠는 저쪽일 것 같고 헛수 보였다. USB 입력 단자. 이거는 찾았고, 그러면 C태그 열쇠 써야지. 이거 아니야? 여기가 C방이 아니라고? 그렇군요. 어라? 돌아갈 수 있나? 힘들게 올라와놓고 왜 벌써 가려고 해? 아직 볼 게 많다고? 그렇다네요. 발. 왜 발 표시일 땐 아이템을 쓰지 못하는가? 배터리? 뭐야, 아까 안 됐지? 터치가 잘못됐나 보네. 안에 있는 건 뭘 쓰는 장치일까요? 칩 같은 것도 3개 들어있어. 사용 설명서는 같이 안 들었던가? 그런 건 없더군요. 농담도 이제 받아주네.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데 사용할 수 없는 건 아닐까요? 줘볼래? 수혁 씨가 네모난 장치를 들고 살폈다. 전지를 넣어서 사용해야 하는 장치로군. 사이즈는? 사각형의 리튬이온 전지입니다. 어우, 많아. 그러면 전지랑 리더기 그리고 이게 칩. 주황색이 이 노란색일까 저 빨간색일까? 매우 헷갈려. 주황색 2개 넣을 수도 있나? 칩을? 제발 그렇다고 해줘. 어? 그렇군. 리더기를 단자에 꽂아 넣었다. 리더기는 단자에 딱 맞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젠장, 딱 맞는데 어째서 반응이 없지? 함께 얻었던 칩을 사용해보는 게 어떨까요? 이거를 듣고 해야 돼? 빨간색 먼저. 칩을 먼저? 그러면 칩을 합쳐봐. 미띤. 진짜 오렌지색을 이렇게 만드는 거였다고? 오케이. 주황색 칩을 삽입한 리더기를 단자에 연결해 보았다. 열렸다. 리더기를 다시 뽑아 가졌다. 필요한가 보네.
일단 여기까지.